예. 시즌 리뷰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올해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플레이오프 좀 갈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진짜 좀 빛을 보는 상황이 되나?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올해는 더 힘든 시즌을 보내고 말았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중요 자원들 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운영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오늘 이제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거리가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역시나 7위입니다. 예, 플레이오프 이제 진출에는 결국 이제 실패를 했고요. 32승 38패 9연장패 지금까지. 오늘 거는 이제 반영이 됐나?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승점 획득률 46.2%고요. 뭐 올해도 이제 좀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게 됐네요. 4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실패를 하게 됐고 네. 좀 아쉽습니다. 뭐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는 게 지상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이 20년대 초반에 정말 이제 조금 캘거리 앞으로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국면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살짝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작년보다 승점 획득률이 더 떨어졌어요. 1할 가까 1할 이상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예년보다도 더 안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선수들을 또 내보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예년보다 더 안 좋은 시즌이 나올 가능성은 있었죠. 뭐 그죠? 막판에 시즌 도중에 뭐 안데르손, 카드리 그다음에 이 누구냐 그 위거까지 다 내보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하면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 지난 시즌 보여줬던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외적으로 좀 변화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도 이제 리빌딩의 이제 어느 정도는 리빌딩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자주 이제 스트림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덤 후스카 GM이 들어온 이후로 애덤 후스카는 감독이죠. 크레이 콘로이 GM이 들어온 이후로 현재랑 미래를 같이 보는 느낌의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드 과정에서도 받아온 자원들이 직전감, 그죠? 그리고 이제 지명권, 어린 선수들 이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미래를 그냥 싹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자원들까지 영입을 했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결국은 핵심 자원들을 이제 여러 명 좀 내보내게 되면서 여전히 이제 그 뭐 직전감도 받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미래를 보는 느낌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경기장 건설이 결국은 또 시작이 됐죠. 이제 이런 부분까 시작이 아직 된 건 아닌가? 결정이 됐죠, 그죠?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 이제 조금 내외적으로 변화가 좀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올 시즌 이제 뭐 인라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카드리 선수도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위거 선수 뭐 인라인 수비수였었죠. 그리고 이제 안데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1, 2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결국 이제 다 떠나게 되면서 아까 보였듯이 성적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도 조금은 미래를 바라보는 팀이 조금 더 미래에 힘을 이렇게 무게를 두는 요런 이제 방향성을 잡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존보다도요. 기록은 뭐 안 좋습니다. 뭐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예, 기록은 뭐 사실 좋을 수가 없고요. 지금 뭐 이제 뭐 득점, 실점, 파워플레이, 뭐 페널티 킬링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페널티 킬링 정도 중위권이고 나머지 다 하위권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 이제 캘거리가 얼마나 힘든 시즌을 보내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근사적인 첫 퍽 점유율의 지표인 SAT, USAT 퍼센티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50%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밑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역시나 이제 중위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이제 뭐 경기 주도권을 뭐 많이 잡았다 그런 게임도 아주 이제 많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골텐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나타나는 그림이었는데 세이브 성공률 89.4%로 리그 13위 그리고 5대5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90.4%가 나오면서 리그 18위였습니다. 중위권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올해 조금은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조금 더 하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아쉬운 점은 중장기 계약 자원들 여전히 부진한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대한 만큼의 활약이 나오지 않았던 어린 자원들.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중장기 계약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작년에도 부진했으니까 올해도 부진할 수도 있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좀 매해 성장을 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센세이션한 데뷔를 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베르드랑 샤랑고비치 뭐 사실 이거 로스터 프리뷰 때도 이 선수들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그냥 그대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계약이 2030년, 31년까지 잡혀 있는데 올해도 이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위베르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남색이 플로리다에서의 경기당 평균 기록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캘거리에서의 경기당 평균 기록인데 골도 떨어졌고 어시스트도 떨어졌고 파워플레이 포인트도 떨어졌고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뭐 그 안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결국은 캘거리에서의 정말 완벽한 시즌이었던 마지막 111-212 시즌이었나요? 그때 이제 80경기에서 30골 85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115포인트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사실은 데려왔었던 건데 심지어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1어시스트가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요거를 100%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이제 이 모습을 기대를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 모습은 요 비슷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현재 캘거리에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도 조금은 이제 아쉬운 모습이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시즌 후반에 부상 시즌 아웃 그죠? 결국 올해는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까지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선수를 또 살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감독이 또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샤랑고비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작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30골, 30, 30 가까이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좀 엘리트 파워포워드로서의 경기력을 기대를 하고 이 선수를 또 장기 계약을 맺었던 게 캘거리였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별 달라진 게 없죠. 15골 정도, 15, 15 정도로 생산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 결정력에서도 사실 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뭐 위험 지역에서 이제 네트 앞쪽에서의 득점이라든가 뭐 기술적으로 이제 완성도도 괜찮은 선수고요. 그런데 캘거리 들어온 이후로 어쨌든 슈팅 성공률이 뭐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3-24 시즌에 17.3% 아주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3, 10.9 이제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 기대만큼의 경기력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고점 대비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떨어져도 좀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슈팅 성공률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때는 진짜 이제 뭐 상위 8%에 들어가는 고위험 지역이라든가 뭐 슈팅 성공률 일반적인 이제 요게 상위 8%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을 했는데 중간 위험 지역 같은 경우도 상위 25%로 굉장히 준수하죠. 뭐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슛을 많이 때리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제 좋지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10.9, 17.1 이거 하위 50% 상위 50% 안에 못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위험 지역 정도 14.3% 나오면서 작년 그래도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이 퍼센티지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은 올라갔지만 전체 공격수 중에서의 이제 퍼센티지 이제 요거에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은 기대보다 못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 젤이랑 맥 코로너터 선수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캘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캘거리가 굴러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도 올해 전년 대비 큰 성장을 일궈내지는 못했습니다. 제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작년이고 이 노란색이 올 시즌인데 이게 위에 이제 그 범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범례가 빠졌네요. 근데 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27포인트, 24포인트. 오히려 이제 제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생산이 떨어졌고 맥 코로너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소하게 올라갔는데 제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4경기에서 27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72경기에서 24포인트입니다. 이런 그림에서도 바라보시면은 어쨌든 기대만큼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어린 자원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사실 시즌 중에 사실 이 선수가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제인 파레크. 파레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결국 이제 기대치가 제가 너무 높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요약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케일 머카 이후에 최고의 재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바람을 이래 넣는 이렇게 이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시즌 끝나고 나서 딱 뚜껑을 끝내보니까 35경기에서 8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20살 막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런 걸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켈머카를 꺼낸 이상 이런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실제로 측정치에서도 인상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슈팅 탑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느린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슈팅 평균 스피드도 105마일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수치가 아니었고, 그리고 스케이팅 탑 스피드도 느린 편입니다. 게다가 이제 슈팅 성공률을 그래도 이제 릴리즈가 좋기 때문에 이제 뭐 골 이게 6.7%라서 이거는 또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상위 41%예요. 이런 그림에서 보셔도 측정치도 전혀 이상적이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스피드라도 빠르다라든가 뭐 가속이라도, 근데 가속 같은 경우에는 누적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들고오지 않은 게 35경기밖에, 올해 이제 부상이라든가 월드 주니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파레크가 시즌을 많이 뛰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152km 이상 뭐 이 가속 150이래. 32km 이상 가속 이런 거 제가 가끔씩 들고 오잖아요. 근데 파레크가 이제 뛴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도 인상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나마 슈팅 툴이 인상적이긴 한데 그마저 NHL 레벨에서는 그 정도로 파괴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캘거리가 약한 팀이고, 그리고 일부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롤을 몰아주지 않는다라든가, 그죠? 감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이 안 좋게 나온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미치코프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케트 감독이 원하는 성향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잘 못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파레크는 공격적인 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공격 지역에서 출발이 58%였었고요. 이게 이제 수비수 중에 상위 1%입니다. 그리고 중립 지역 출발도 25%. 근데 수비 지역 출발이 17%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1%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런 그림이니까 어쨌든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 지역에서 출발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격적인 롤을 밀어줬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를 들면은 이제 좀 포인트를 뽑아준다라든가, 뭐 수비는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원래도 뭐 수비에 그렇게 강점이 있었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수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NHL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롤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올 시즌은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력의 강점이 공략을 당하는 게, 이 선수가 어쨌든 퍽을 잡고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의 속임 동작이라든가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데, 퍽을 가졌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제 NHL 스피드로 압박을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그림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파레크 선수의 강점이 발휘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기대만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나쁜 선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건 사실이고, 비교 대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디어의 하이브라든가 캘거리 팬분들의 이런 엄청난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시즌의 희망은 그래도 일부 베테랑 자원들이 경기력이 좀 회복이 됐네요. 다행히.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영입했던 선수 중에 프로스트랑 페러비가 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이렇게 2명 세트로 데려왔잖아요. 이 선수들이 사실은 올해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에서 풀타임으로 뛰었었던 시즌, 최근 두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즌 평균 25.5골에 27.5어시스트였었거든요. 그래도 올 시즌 이제 캘거리에서 21골, 20어시스트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생산력이 복구가 됐고요. 페러비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에서 풀타임 기준으로 직전 4시즌 보시면은 18.5골, 21.7어시스트인데 올해 이제 뭐 캘거리에서 19골, 18어시스트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생산력이 올라왔다라는 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 이 페러비랑 프로스트가 들어간 라인이 올해 캘거리에서 골을 제일 많이 만들어냈었던 라인이었습니다. 페러비, 카드리, 샤랑고비치 11골, 그리고 위베르도, 프로스트, 코로나토 이제 이렇게 이제 11골씩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도 어쨌든 경기력이 좀 회복이 될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 왜냐면 진짜 별로였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부터도 뭐 한 이 정도는 뽑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들 식스 같은 느낌의 중간 2, 3 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서의 기대치는 못해도,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캘거리가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뭐 FA에서 1라인 센터를 땡겨올 수도 있는 거고, 이상적인 역할은 2, 3라인에서 이제 요 선수들이 나오는 건데 그 역할 자체는 요 정도의 생산력이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스트롬 같은 경우에도 애너하임이 올해 젊은 선수들이 이제 쭉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이 역할을 많이 못 받았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33경기에서 12분밖에 못 뛰게 되면서 9포인트밖에 못 올렸는데 캘거리 들어와서는 15분 정도 뛰면서 11포인트나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영입한 자원도 경기력 좀 회복이 될 조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내년에 좀 이제 전력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라이언 스트롬 같은 경우 심지어 물론 이제 캘거리에서 지금 18경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일반화 시키기에는 부족한 숫자지만은 경기당 통산 0.19골, 0.36어시스트로 0.5포인트였었는데 지금 캘거리에서 0.28골, 0.33어시스트, 0.61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통산 그죠? 수치랑 비교를 해도 뭐 지금은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내년에 진짜 풀타임으로 뛰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력이 회복될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본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영입한 화이트 클라우드 역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화이트 클라우드도 아무래도 공격적인 롤에서의 좀 한계를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에서는 좀 약간 부담 가는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좀 수비적인 롤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캘거리에서 지금 캘거리에서는 탑4 같은 느낌의 경기력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베이거스에서 모습보다 생산력은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뭐 경기 지금 보시면은 5분 가까이 거의 4분 20초 가까이 더 많이 뛰고 있죠. 베이거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주축 자원으로 이제 이 역할로 가고 있고, 그리고 탑4까지도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븐 스트렝스 아이스 타임 온 아이스도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캘거리 선수들 중에 제일 많고, 그리고 쇼트핸드 타임 온 아이스까지 2분 54초를 뛰는 활약이 있기 때문에 이븐 그리고 쇼트핸드도 빠지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으로 평균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이제 이 영입 수비 자원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화이트 클라우드, 올리 메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메테 선수도 지금 보시면 22분 이상 뛰고 있고, 그리고 케빈 바알 선수도 21분 55초, 양쿠젠 쇼프도 19분이 넘는 그런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영입한 수비 자원들, 뭐 어떻게 보면 화이트 클라우드, 메테, 바알 이런 선수들이겠죠. 이제 이런 선수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자리를 바울 같은 선수들이라든가 영입하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이트 클라우드, 메테 뭐 이런 선수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랑 쿠즈넨 초프는 사이즈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2m에 가까이 육박하고 쿠즈넨 초프도 193cm이기 때문에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25살, 23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향후에 이 공격적으로 좀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캘거리에는 부주스테비치라든가 파레크 이런 선수들이랑 조합을 하면서 피지컬 그리고 수비에서의 탄탄함. 물론 이제 화이트 클라우드가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화이트 클라우드가 좀 더 많은 롤을 수행하면서 화이트 클라우드가 부주스테비치, 파레크 이런 선수들과도 조합을 맞추겠지만 바알이랑 충분히 쿠즈네초프도 고려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왜냐면 이제 누구냐? 화이트 클라우드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내년에 30살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 시즌의 희망, 골텐딩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골텐딩 활약이 제법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골텐딩 뭐 성적을 바라보시면 뭐 전적은 별로 좋지 않고요. 뭐 울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좀 이제 성적이 하강이 됐고, 근데 데빈 쿨리 선수를 어쨌든 발견을 했다라는 거, 이 선수가 이제 팀에 잘 자리 잡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시즌 시작에서의 관건이 사실은 울프 선수의 백업으로 쿨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울프는 이제 지난 시즌 좀 증명이 됐으니까 올해 이제 울프는 메인으로 쓰는 건데 백업을 제대로 영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울프를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70경기 뛰게 하고 그러는 이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울프의 백업으로서 쿨리의 활약이 중요했었는데 수치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고위험 지역 세이브 성공률 상위 4%, 그리고 이제 5대5 상황 접전 세이브 성공률 92.9%가 나오면서 상위 5%입니다. 물론 이제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캘거리가 득점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기는 게임에서 좀 접전 상황에서 이기는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버티는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이브 90% 이상 경기 비율도 73.1%가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실점도
플러스 17.3이 나오게 되면서 리그 전체 8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울프보다도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온 국면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두 선수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세이브 성률도 쿨리가 낮고, 그리고 5대5 상황 세이브 성률도 쿨리가 낮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실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울프는 이제 마이너스가 찍혔어요, 올 시즌. 근데 물론 이제 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부분 자체는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뭐 쿨리는 어쨌든 무진장 좋았다라는 거 이제 결론이었고요. 당장 이 골텐딩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울프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장기 계약을 맺었고, 쿨리 선수도 어쨌든 2028년까지 지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쨌든 캘거리가 지금 골텐딩으로 갈 수 있고, 만약에 내년 내후년 이후에 뭐 울프가 제대로 좀 성장을 못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주전급 골리를 영입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해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쿨리가 뭐 더 잘하게 되면은 쿨리를 조건을 더 올려주면서 좀 경쟁 체제로 다시 들어가봐도, 그러니까 5대5 경쟁 같은 느낌으로 가봐도, 당장 뭐 내년부터도 5대5 경쟁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많은 자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수들이라든가 어린 선수들 많이 확보를 지명권을 많이 확보를 했죠, 올해. 올해 이제 어린 선수들은 확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지명권 위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즌 도중에 캘거리가 확보한 지명권이 2026년 2라운드 3장, 그리고 2027년 1라운드, 2028년 1라운드, 그리고 2027년 2라운드, 2028년 2라운드. 그러니까 1, 2라운드 지명권만 지금 7장을 받아왔는데 그중 2라운드가 5장입니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그만큼 아까 이제 뭐 서도에 언급드렸듯이 카드리, 안데르손, 그 다음에 누구냐 위거 이런 선수를 내보냈으니까 뭐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명권을 잘 받아왔고요. 향후 3시즌 동안 지명권이 엄청납니다. 그죠? 1라운드 기본 2장씩 깔려 있고요. 2라운드도 기본 2장 깔려 있는데 올해 4장이에요. 그리고 3라운드도 올해는 2장이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선수를 뽑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2라운드 픽이라든가 뭐 상황에 따라서는 1라운드 픽도 2장을 묶어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데 활용을 해도 괜찮고요. 2라운드 4장까지 절대 필요 없습니다. 4장까지 필요 없고, 결국은 이제 한 2장 정도는, 그죠? 묶어가지고 트레이드 해가지고 좀 올라간다라든가, 많으면 3장까지 묶어서 트레이드해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여유가 있으니까. 왜냐면 3장 묶어서 트레이드를 해도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2라운드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라운드 뭐 지명권 없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고, 어쨌든 상위 라운드 지명권이 매우 많다라는 점, 이 부분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크레이 콘로이 GM 같은 경우에는 영입해서 즉각적으로 쓰고자 하는 자원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미출친 선수들이 캘거리가 어쨌든 트레이드로 이제 영입을 했던 자원들입니다. 올 시즌 이제 공격수에서 포인트 순으로 이제 열거를 했을 때 코로나토 바클룬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체적이죠. 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프로스트, 카드리, 페러비, 콜먼, 위베르도. 카드리는 FA고 그리고 콜먼도 FA였죠. 근데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한 프로스트, 페러비, 위베르도 이런 선수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뭐 영입해서 자원한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위거, 화이트 클라우드, 메테, 바흘, 제이크빈 이런 선수들은 다 영입해서 가져온 선수들이죠. 근데 주축으로 쓰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미래를 보는 이 방향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 미래만 보는 방향성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이크빈은 FA고 나머지는 다 트레이드로 데려온 자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주축 자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카드리라든가 뭐 안데르손, 위거 이런 선수들이 떠나갔지만 여전히 이제 영입한 자원들 페러비, 그 다음에 프로스트, 콜먼, 뭐 위에라도 이런 선수들 남아 있고요. 수비진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클라우드, 메테, 바흘, 빈 뭐 이런 선수들 남아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온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거 껴가지고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를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명권이 일단 무진장 많기 때문에 올해 이제 또 탑티어급 탤런트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입 자원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기력 좀 회복되는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골텐딩의 경쟁력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괜찮아졌죠. 그죠? 예, 울프의 발견 플러스 이제
예, 어떻게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데려왔었던 쿨리 같은 자원들도 팀에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아들면서 골텐딩 경쟁이 이렇게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또 내년 돼서 확 좋아질지에 대한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성 자체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이제 미래를 보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는 느낌의 캘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래도 많은 자원들 확보를 하고 영입 자원들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죠. 골텐딩도 해결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명권도 많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래 자체를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캘거리 올 시즌 정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